도시정비법,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쭉쭉 이렇게, 저기 28페이지 보면, 요것도 공부를 할 때 정비법은 정비 기본계획, 제일 먼저. 자, 요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짜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구사가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짜고,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정비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는 도시개발법은 개발구역 지정권자나 그 동네를 시험 내는데, 근데 정비구역 지정권자 시험 내질 않아요. 참 희한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정비 기본계획 쪽에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게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짜고,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타당한지 수립환자가 검토한다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누가 짜냐 하면, 특별, 누가 짜는지는 내질 않거든. 정답 처리 안 한단 말이에요.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라 해놓고 인구가 50만 이상에서는 어무지고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지문이 잘 나오는 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란 말 나오잖아요. 얘는 잘 나와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짰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할 때 짜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뭘 받고? 승인. 그 다음에 얘들은 누가 짜더라도 보고를 해야 된다. 누구 찾아가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물론 이런 수립 기준 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단골로 지문 나오는 게 주민 공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여기서는 며칠이 지문으로 들어가요. 아까 개발법 있죠? 며칠이 지문이 없잖아요. 기출문제. 그건 없어. 여기는 며칠 나오는 거예요. 정비계획, 구역지정 이거 가지고 잘 안 내요. 그래서 이거 짤 때는 주민공람 더블 30일 이상.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2년 단위. 몇 년마다 타당한지? 5년마다 다 외우는 거예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변경할 도지사에게 승인. 자, 그 다음에 주민공람 며칠? 14일 이상. 이 세 개는 거의 단골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 열람할 들어가고 누구 찾아가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할 때는 며칠 이상 주민공람? 30일 이상. 더블. 자, 그 다음에 뭐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 포함해서 구역 지정은 당연한 일이죠. 구역 지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정택이 10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나왔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하면 그 순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거든. 본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가볍게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집하면. 이런 거는 이제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제, 정비구역 등의 해제 나오면 해제하여야 한다 할 때 3, 2, 3, 2, 3, 5 그거거든요. 그러면 3, 2, 3, 2, 3, 5가 뭐냐? 맨 먼저 나오는 게 예정지 푸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에 따른 예정지 지정하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구역 지정 안 하면 3년 예정구역을 푸는 거예요. 예정지 푼다 그러면 3년 내에 구역 지정 안 하면. 그 다음에 2, 3, 2, 3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 설립해서 할 때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잖아요. 그러면 2년.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바로 조합 만들면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립니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 안 하고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5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해야 한다. 그 중에 이제 하나란 말이에요. 일단 예정지 푼다. 몇 년? 3년. 그 다음에 요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는 사유하고 또 중복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합 설립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가 없거든. 그럼 5년 구역 지정하고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특히 요거 이제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할 때 몇 년? 5년.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제 고시되면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고시하면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른 건 이제 뭐 특별하게 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허가받아 하는 건 똑같은데 토지의 분할은 허가받으라가 있지만 합병은 없어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알죠? 물건 사놓을 때 몇 월 이상? 1개월 이상 사놓을 때 허가 받는 거. 이건 다 똑같아요. 개발행위 허가, 개발구역 정비 다 똑같아요. 몇 개월 이상 사놓을 때 1개월, 1월 1개월 똑같은 말이니까. 변경할 때도 똑같이 허가받고. 정비기본계획 29회 시험 나온 거 이제 보면서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어떤 거냐? 요거 요런 거. 그러다 우리 문제 풀 때 왜 복지, 사회복지, 주민문화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건 당연히 좋은 얘기니까. 틀린 거 없다만. 자, 틀린 것은. 자, 이게 내가 소개를 몇 번 풀어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짜잖아, 그죠?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 짠 사람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런데 도지사가 대도시 관인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한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하래요. 왜? 왜 지가 나타나? 얘들이 짰잖아. 얘들이 검토해야지. 그리고 장관 찾아가서 뭐는 한다? 보고. 이렇게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량이 약하면 5년마다 타당성 반영한다. 이 나오면 이게 맞단 말이야. 이걸 바꿨을 것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출제를 된 문제를 자꾸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 저것도, 저걸 저렇게 틀리게 하는구나. 자, 경험을 많아야 돼요. 경험을. 매체상 주민공단 14. 아주 좋아.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건 맞는 말이니까. 계획기간을 기출문제 속을 통해서 단축하고 이럴 때는 승인 안 받는 경미한 변경이거든. 그죠? 단축하는 경우도 뭐 변경 승인 받고 의견 절차 다 거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인데 저건 주의력이거든요. 자, 그 다음 30회 시험. 기본계획, 정비, 구역 지정. 정비 기본계획 수립 며칠 이상 주민공단 또 나오잖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 열람 콜. 이거 좋은 얘기잖아요. 일반 열람 해야지. 그 다음에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진입지역, 인접지역 포함해서 구역 지정할 수? 자, 지역주택 조합 모집에서는 안 된다. 14일이 아니고 한 달. 그냥 쉬운 것만 잘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합격한다. 우리 몇 점이면 되니까 60점. 아직은 상대평가를 안 바뀌었으니까 조만간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뀌라 그러다 요새 또 잠잠해졌어요. 왜? 수험생이 10만 명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초토화될 때 자격증 공부를 딱 하고 합격하고 그럴 때 딱 해서 한 6개월 정도 견딘다. 그럼 이제 경기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요 기회에 공부해놓고 운 좋을 때 부동산 하면 된다. 이런 건 모두 가장 기본적으로 맞추죠. 그래서 결론. 자, 요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몇 년 단위로? 10년. 몇 년마다 타당한지 수립한 자가. 그죠? 그 다음 주민공단 며칠? 14일. 장관 찾아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몇 가지 외워놓어야 돼요. 자, 정비사업 시행해놓고. 자, 사업 시행 방법 있죠, 우리. 이거 없어도. 자, 구역 지정해가지고. 정비사업 등. 우리 정비사업 종류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있지만, 그거는 시험에서 낸다 하는 것을 시장원수 등이 직접 하는 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거든. 그런 것은 신경 안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세 개의 사업이 있죠. 그죠? 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를 극히 열악하고, 노블 양원처럼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으면 무슨 사업? 그럼 어쨌든 시험장 가기 첫날까지 입으로 떠드는 겁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이놈 있죠, 이놈. 이 재개발 사업은 시설이 열악하다, 양호하다? 열악하다. 얘는 극히 열악하다. 재건축은 그럭저럭 양호하다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상권의 활성화도 여기 들어가죠.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다 합쳐서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자, 이 세 개 사업 중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핵심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 자, 시설을 설치 확충해 줄 때가 스스로 보존 정비 계량을 하세요. 이것도 힘드니까 전부나 일부를 수용을 해서 조그만 주택 지어주거나 환지 공급할 수도 있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지어줄 수도 있고, 혼용할 수도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방법하고 사업 시행자 쪽에만 시험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와. 다른 건 여기서 나오지, 재개발에서. 따라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를 주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요. 부담금 내야 되지, 그때는. 수용할 수도 있고, 스스로 뚝딱뚝딱 할 수도 있고, 혼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얘는 뭘 지어주냐? 주택이 아니고, 왜?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환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재건축도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얘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그러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하는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 사업이 재건축이거든요. 얘는 환지는 나오면 안 되지. 환지 나오면 안 되지. 아파트 단지를 줄 대상하라니까. 따라서 오피스텔은 지어줄 수 있다. 나오면 준주거 상업지역, 준상위, 준주거 상업지역. 연면적이 100분의 30 이하로만 오피스를 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나오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은 일체 나오면 안 되죠. 일체 조합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시장 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 보고 네가 하세요. 그러죠? 이럴 때 토지대금 소유자 동의 얼마 오더라고?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에 과반 동의 없고 그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 얘는 참 몇 번 나왔다. 그래서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이 순수라도 기억을 하세요. 어차피 끝반 높은 놈부터 쓴다고 그랬으니까. 토지대금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세입자 세대수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자, 누가 시행하냐? 조합. 설립하거나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요거를 재건축에 갖다 낼 수 있다는 거야. 재개발이에요. 헷갈리면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야. 재건축 사적 개발이에요. 시행자가 많을수록, 공동 시행자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잖아. 그죠? 유리한 거예요. 우리 형님 혼자 그래서 소리 내서 읽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저부터 같이 이렇게, 같이. 혼자 읽으면 소리, 무슨 소리 들렸죠, 여러분도? 안 들렸어요? 나만 들렸네. 재건축은 조합 설립해야 되잖아. 그러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얘들은 시장 운수 등과 LH 등과 같이 할 수도 있다. 똑같죠? 요 차이 알아놓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신탁업자하고 한국부동산원, 한부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이거 나오면 재건축 안 된다. 그죠? 딱 정리하는 거. 바로 이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환지로 공급한다. 이렇게 하려면 토지대금 소유자 얼마 동의?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 요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금방 얘기한 거죠. 재개발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22년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 있고, 공동 시행자 속에는 신탁업자 한 번도 들어갑니다. 재개발은. 재건축은 없지. 방식이. 오피스텔 나오죠, 오피스텔. 재건축은 환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오피스텔 줄 수 있고.
오피스텔 준주거 상업적. 전체 비율 100분의 30 이하.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한다든가 신탁업자 한번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러려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정해요. 이게 이제 9번이 지난 어저께도 제가 이게 얘기하려다가 이제 살짝만 얘기했는데 원래 봐봐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서 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공동시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재지변 난리가 났는데 조합 만들 수 있나요? 그럼 왜 시장군수등이 직접 하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거 대표 선수. 그래서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이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부터 몇 년 내, 2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거나 뭐 위법 부당하다 그러면 지가 직접 하거나 LH 등 보고 네가 하세요 할 수 있다. 몇 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2년. 이게 해제해야 한다 막 이런 것들하고 헷갈리거든 사실은. 일단 요 정도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나오면 나올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승인 떨어지고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거나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보고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또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유가 나오는 거예요. 해제해야 한다고 또 충분된. 여기까지 가면 75점, 80점 나오거든요. 아니야, 우리는. 70점만 나오면 되죠? 그래. 자, 이제 시행 방법을 한번 볼까요? 이제 풀어볼까, 우리 실력. 29회 때니까 최근 문제 옳은 것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 주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등등등 OP가 왜 나오지? 그죠? 주거환경 OP 나오면 안 되지. 재건축이.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 건축물 맞죠? 올바르면 요 두 개지. 기억하고 요 정도 어때요? 요 정도? 좋아요. 32회.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옳은 것. 이게 1번 질문 이거야, 이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다. 2분의 1 이하지. 그러면 시장군수 등의 LH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정할 때 세입자 동의 얻어야 돼요? 2분의 1 이하잖아. 세입자, 저 달동네 밀 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세대수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 이렇게 써먹었단 말이야. 앞에도 두 번 나와서 두 번 써먹었어, 이거.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이면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 20인 미만이면 연합 세대 이하일 때 조합 설립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야.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자, 3번 냅두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0명이면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한다. 5명 이상. 100명 초과하잖아요.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조합일 때 100명을 넘어가면 5명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이거잖아요. 추진위는 위원장 한 놈하고 감사를 둡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아까 재건축 추진 승인 떨어지고 3년 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거나 조합 설립인가하고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2년이 아니고 몇 년? 3년. 이건 어렵지. 사실. 그 8개 사유 중에 세 번째 걸 외우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는 소유자, 토지 등 소유 과반 동의 얻어야 돼요. 이거 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과반 동의 얻어서 5525라고 들은 적 있죠? 적어도 몇 명 이상. 많으면 요 사이에서 대표위원 만들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놈씩 하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이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오면 정답. 특히 이런 것들 쭉, 이거 1번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 여기 주의할 점은 이 두 개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문장 해결 잘해야 되는 게 추진위원회 만들 때 동의를 받는 건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인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외운 사람은 너끈하게 넘어가거든. 자, 뭐라고 하냐면 추진위원회 몇 명 이상이 5명 이상의 운영
규정이지 정관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운영 규정에 대하여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자 시장 운수 등에게 뭘 받아요? 승인. 다시 한번 떠들어보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는 승인 받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3년 되는 날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는 시장 운수 등에게 뭘 받아? 승인. 몇 명 이상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과반 동의 얻으면 추진위에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 승인 받을 때는 과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되잖아. 그럴 때는 재개발은 뒤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차피 가로 치워놓으면 가로가 없으면 가로 만들면 되지. 토지 소재 4분의 3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재건축은 동별 과반수 전체 세대수의 전체 토지 면적 이렇게 이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떨어져야 조합 이름으로 뭘 만들어요? 실시계획이 아니지.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여기 시행계획 인가.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 받아. 누구한테 가서? 시장권자? 어디 가다가 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권자? 시장 분수 하려다가 지정권자하고 섞어가지고 칵테일이 나와서 지정권자는 개발법에서만 나오는 거지. 정비법은 다 시장운수 등. 시장운수 다 예외도 없이. 개발법은 아까 환지계획 인가라도 시군구 예외가 있었잖아요. 얘는 예외도 없어. 준공인가도 시장운수 등이거든. 그래서 이제 시장운수 구청장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수 놈을 합쳐서 시장운수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시군구지 사실은요. 우리가 현장 갈 때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누구한테 하라고? 시장운수 등에게. 그 인가 전에 주민공단 며칠 이상? 14일. 14일 이상 하고 의견 듣고 며칠 내 인가 여부 통보? 와,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모밀도 했는데 60일 내 이 날짜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로부터 12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30일, 길면 60일 이내 주고 20일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짜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또 인가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가서? 또 고민하네. 다 영어로 올 시장 운수기. 자, 인가 신청 중에 사본을 보내서 며칠씩 열람케 하고 의견 수렴하고 며칠 내 인가 여부 통보. 이건 다 30일이란 말이에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들어간 며칠 내? 맞겠지 뭐 이 정도 했으면. 그죠? 시험장 가서 나오면. 그죠? 그 정도 했으면 맞아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조합을 만들 때는 자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데 정관 그러면 안 돼.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대해서 얼마 동의? 과반수에서 동의해서 몇 명 이상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장 운송에 뭘 받고? 승인. 그러니까 절대로 문장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한 놈하고 감사, 이사는? 없다. 대답했다. 없다. 안 돼도 된다. 그 다음에 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이 추진위원회 만들었잖아. 재개발. 그럼 뒤에서부터 1, 2, 3, 4. 그죠? 1, 2, 3, 4. 4분의 3, 2분의 1. 토지 또는 건축,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 시장 운수 등에게 설립인가. 재건축은 동별 과반수. 전체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그냥 이거를 외워야 돼요. 아파트 재건축 동별 과반수.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게 나오겠죠. 그러면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이거 그냥 연습으로 가버려야 돼요. 단지가 아닌 지역이 구역에 포함되면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단지가 아닌 지역 나면 손가락 4개에서 하나씩 꺾으면 돼. 재건축 그냥 정상 4분의 3, 4분의 3 재개발 뒤에서부터 1, 2, 3, 4 오케이? 20일만 기억하세요. 20일만.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빼고 당일 빼면 18일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18일은 진짜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진짜.
자,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며칠 내 등기해야 된다. 지체 없이라고 아니야. 등기해야 성립하는 거 알죠?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조합은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 등기해야 돼요. 등기. 주된사무소 소리 등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명심, 내가 유도심은 안 할 테니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건 말건 조합원의 자격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있다고. 유도심은 안 한다 그러지 않아, 내가. 내 집이니까 지역주택조합하고 다르잖아.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조합원 자격 사고 팔고가 안 된다니까.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내 집, 내 건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집을 팔면 산 놈이 조합원 된다니까 리모델링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 양도양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단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주의하는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 묶였을 때 우리 부처는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그죠? 제발 좀 지정했으면 좋겠다. 부천 역곡 일대가 텔레비에 만약에 뉴스 나오잖아요. 부천 역곡 일대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돼 뉴스 나오는 순간 대박 납니다. 이 동네는. 아예 지정 안 하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정한다만 일단 뭔가 있는 것 같다. 미친 듯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언제든지 관리처분인가 떨어진 것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언제든지. 자,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 묶이면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먼저 못 팔게? 이게 떨어졌죠. 재건축이니까. 얘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산 놈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 알아야 돼요. 둘이 헷갈리면 어디가 더 먼저? 얘는 규제를 안 했다고 옛날에. 안 하다가 요새 하는 거야.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매매 증여로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물론 예외 있습니다만 냅두고 상속이나 이혼하면서 주는 건 허용이 돼요. 그 이혼을 권장을 해. 우리 공법은 이혼은 다 허용하잖아요. 그죠? 이혼은 다 허용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딱 됐다. 여기서만 규제한다. 이거는 사실 실무에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 강남, 송파가 투기과열지구고 목동도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다, 해제됐단 말도 있고 잘 모르세요. 현장 가봐야 아니까. 투기과열지구 일대만 주의하면 돼요. 자,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개발은? 매매 증여, 상속이나 이혼은 괜찮아요. 이 문장 속에 여러 개 해결돼. 봐봐봐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면 총회. 자, 대의원에 모여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대의원 될 수 있지. 따라서, 대의원을 보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 누가 대표? 감사. 이런 것들은 문장을 워낙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 진짜 이거예요. 이사 수는 몇 명 이상? 진짜 외우셔야 돼. 오늘부터 3명 이상 이사.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요. 조합에서 100명 초과하면 이사 수는 5명 이상. 자, 이사 수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1명에서 3명. 자, 100명 초과하면 이사 수는 5명. 이분의 임기 몇 년? 3년? 예. 3년입니다. 3년 이하에서 정관을 정하고 연임할 수도 있다. 원래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거나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 요구로 총회 소집하거든요. 근데 1301호 재수, 백구동 1301호 아줌마 잘라버리고 싶다. 10분의 1 요구로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 출석조합 과반 오케이로 날려버릴 수 있다. 날려버릴 수 있다. 요거 10분의 1 요구.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시험이 안 나올 거니까 임원의 결격 사유 있죠.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가 표준이에요. 표준.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들에서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얘들 그대로 플러스에다가 정비법 요구만 추가된 거예요. 이 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몇 년 안 된 자 10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건 어떤 거 알죠, 여러분? 그렇지. 이게 아까 얘기한 그대로고. 자, 총회 소집할 때 며칠 전까지. 이 빈칸도 나왔거든.
7위 전까지 안건, 목적 등을 다 통지해줘야 됩니다. 왜 저죠? 7위전. 자,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에서는 50명 이상일 때 자, 이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50캔이라고 외웠잖아요. 50캔. 도시개발. 재개발은 뒤에 나오잖아요. 답을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 대의원. 이건 정비조합. 자, 조합 설립. 26회. 옳은 거. 등기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다른 조합 임원 겸직할 수 있나? 안 돼요. 딱 봐도 나오지. 재건축은 조합 설립 않고 직접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니죠? 재개발이지. 재개발 20인 미만. 그 다음에 추진위의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 결격사에 해당해 퇴임하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도 효력이 없어져요? 그건 법적 안정성이 다 깨지지. 결격사에 오늘 해당하면 그 전에 관여한 것은 관계 없죠. 소급하면 안 되지. 이 정도가 65점 레벨이에요. 현장에서. 자, 그 다음에 왔어. 재개발 나왔지? 뒤에서부터 1, 2, 3, 4. 끝. 재건축 추진위가 단지가 아닌 지역 나왔다. 그러면 4분의 3, 3분의 2. 머리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머리로 하지 말고 무식하게. 막 던치듯이 막 이렇게 해. 이거는 기술로 접근해야 돼. 오히려 그게 속 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왜 4분의 3이고 왜 미시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옛날 설명 다 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저기 도시개발법에서 아까는 그 조합은 안 나온다고 내가 예상을 하고 했으니까 왜 대의원회는 총리의 의결사항을 대신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대의원회가 못하는 게 있었죠. 도시개발법에. 정개환,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수립, 작성, 변경하는 거. 임원회 선임, 해임, 합병 해산. 이게 도시개발하고 정비법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임원회 선임, 해임하는 거는 정관에서 대의원에서 하면 안 되지. 합병 해산도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게. 환지하고 관리 처분계 똑같은 거거든. 자, 비슷한데, 자, 이게 이제 32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걸 골라봐라. 자, 여기서 임원회 해임 안 되잖아요. 합병 해산 안 되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해산하는 건 된다 그랬잖아. 사업 완료되면 해산 되잖아요. 자, 임원회 선임도 안 되는데 대의원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보궐 선임하는 건 된다 그랬지. 남은 임기 한 놈 죽어버리고 보궐 선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강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이상하게 유죄 받아가지고 그만두고 한전 또 나오고 난리가 났던데. 둘 다 어떻게, 둘 후보 다 보니까 눈이 땡그랗더라고. 눈이 쌍꺼풀 쳐도 땡그란 애들이 사기를 많이 쳐요. 나 같은 사람 절대 안 쳐요.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땡그라면 이쁘고. 저기, 임원회 선임을 결정할 때는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데, 남은 임기 한 1년 남았는데 사망해서 보궐 선임하는 거는 대의원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보궐 선임은 된다. 조합장은 안 되고. 그 기억날 거예요. 자, 해산도 안 되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해산하는 건 해도 돼요. 얘 안 돼. 안 돼. 요건 가능하다는 얘기지. 없는 거 찾아라. 니은.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온다 해서 놀라면 안 된다고. 운 좋으면 한 개만 알아도 다 푸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게 박스형 문제에 약간 논리 모순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는 많이 알아야 푸는 문제인데 의외로 지문 배열 잘못하면 우리처럼 성의있게 안 하거든요. 배열 잘못하면 한두 개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임원 틀린 것은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이사를 5명 이상으로 두고 3년 이하 연임할 수 있고 33년인데 보세요 이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도 외워서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못 하잖아. 근데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당연직이고 이사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알잖아요. 외워가지고 외우면 되지 뭐. 겸직할 수 없고 당연퇴임이건 뻔한 얘기고. 자, 관리처분계획 나오는 거예요.